화려했던 로마 제국의 삶을 그대로 간직한 도시 폼페이. 베수비우스 화산 폭발로 한 도시가 사라져버린 비극의 순간, 그리고 그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로마 제국의 생활 문화를 조명해 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이곳에서 열리고 있다. 또 가족 관람객을 위해 주제별로 정해진 코스를 따라가며 유물을 관람할 수 있는 스마트 큐레이터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다는데, 이야기가 있는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떠나보자.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 연중 다양한 기획 전시가 열리는 이곳에 최근 화려한 볼거리와 의미 있는 내용으로 관람객들을 사로잡고 있는 전시가 있다는데, 아름다운 예술과 풍요로 가득 찼던 로마 제국의 도시 문화를 그대로 간직한 채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비극의 도시 폼페이.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18세기부터 현재까지 발굴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폼페이 유적을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폼페이는 고대 로마 제국의 아주 화려했던 도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00여 년 전, 그러니까 79년 8월 24일 날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이 도시 전체가 거대한 타임캡슐처럼 이렇게 갇혀버립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 타임캡슐에서 유물을 하나씩 또 꺼내오는 그 생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유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서부터 중간 부분까지는 당시의 그 생활 도구라든가 아니면 당시의 그 방 안에 장식되어 있던 어떤 벽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맨 마지막에는 79년 8월 24일 날 화산 폭발의 영향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 그러니까 동물이 죽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캐스트로 남는 그런 최후의 모습까지도 이번 전시에 전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0년 전 베수비우스 화산 폭발로 한순간에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고대 도시 폼페이. 당시의 생활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작은 유물 하나라도 출토된 곳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그 가치가 더욱 높다고 한다. 특히 귀족이나 부유한 사람들의 대저택에는 화려한 벽화들이 가득했는데, 대표작인 정원이 그려진 프레스코는 총 길이가 약 10m에 달하며 정원에서 논이는 새들과 사람의 얼굴이 조각된 기둥, 꽃과 나무 등이 함께 그려져 실제 정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뛰어난 폼페이 사람들의 예술적 수준을 느낄 수 있다. 이번 전시의 가장 대표적인 유물은 바로 방 하나를 장식했던 벽화거든요. 당시에 그 부유했던 사람들은 방 곳곳에다가 장신구도 놓긴 하지만 방 전체 벽에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바로 이게 그 프레스코라고 하는 벽화가 되겠는데요. 지금 그 정원 벽화 같은 경우에는 방 안에 거의 창문이 없어요. 답답한 공간에서 좀 뭔가 이렇게 상쾌한 기분, 그리고 당시 정원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부유함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원 모양을 그대로 그림을 그려서 방에서 내가 정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끔 하는 그런 벽화가 되겠습니다. 또 도시 곳곳에 세워졌던 신들의 조각상은 신들에 대한 숭배의식이 생활 속에서 행해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때미는 도구와 같은 유용한 생활 도구들과 특별한 날에 사용하던 아름다운 잔과 접시 등은 폼페이의 발달된 생활 문화 수준을 느끼게 한다. 또 금팔찌를 비롯한 장신구와 화장용기, 거울 등은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폼페이 여인들의 화려한 생활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외에도 번성한 항구 도시답게 활발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던 모습과 풍요로운 도시 폼페이의 발달된 음식 문화를 보여주는 유물들도 만날 수 있다. 고대 로마 제국의 그 유물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생활하고 있는 도구들하고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 고대 로마 시대에 이미 다 만들어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참조해서 유물을 보신다면 아주 재미있게 관람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전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베수비우스 화산 폭발의 순간은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물론 동물들의 죽음의 순간까지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다. 이번 전시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고대 유적 중에서 전 세계 고대 유적 중에서 폼페이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특징이 뭐냐면
사람과 동물의 죽은 모습을 그대로 석고로 본을 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다른 유물명이 좀 마땅치 않아서 그냥 캐스트라는 용어를 붙이고 있는데요. 화산 폭발 당시에 화산재에서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보실 때는 꼭 당시에 그런 그 자세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그 캐스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영상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편 상설 전시관에선 학생과 가족 관람객을 위해 주제가 있는 전시 해설, 스마트 큐레이터 프로그램도 운영 중인데 가족 단위 관람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스마트 큐레이터는 11개의 주제별로 정해진 코스를 따라가며 태블릿 PC를 가지고 전문 큐레이터의 해설과 함께 유물들을 관람하는 스마트한 체험 프로그램이다. 스마트 큐레이터는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좀 더 재밌고 쉽게 전시 해설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되어진 프로그램이고요. 되게 일반적으로 전시 해설하면은 굉장히 관람객들 수동적인 입장에서 많이 듣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스마트 큐레이터 같은 경우는 유물과 관련된 굉장히 풍부한 어떤 사진이나 아니면 청각 자료, 영상 자료들이 담겨져 있는 그 태블릿 PC를 관람객들이 직접 갖고 다니면서 작동을 하면서 듣기 때문에 좀 더 참여적이고 좀 능동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술품 속에 담겨진 숨은 이야기. 금동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속 위에 금을 입힌 거고요. 그다음에 향을 피우는 도구입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유물들이 재미있는 해설과 함께 손에 잡힐 듯이 다가온다. 스마트 큐레이터 같은 경우는 총 11개의 코스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미술품 속에 담겨진 숨겨진 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물들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문양들이 이제 유물의 표현이 많이 되어져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상상 속의 그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용이라든지 아니면 삼조고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변의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뭐 대나무나 이런 식물 문양 같은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미적인 어떤 표현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상징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좀 더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코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 큐레이터는 이외에도 관장님이 추천한 우리관 명품, 실크로드의 보물 한반도에 오다, 사랑은 아름다워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원하는 코스를 선택해 예약할 수 있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아무래도 이렇게 전시품을 보게 되면 유리관으로 이렇게 막혀 있어서 가까이서 보는데 좀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태블릿 PC를 통해서 확대를 해서 볼 수도 있고 또 부가적인 설명도 같이 나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쉽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참여하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통해 더욱 생생하게 다가오는 사라진 도시 폼페이, 그리고 스마트 큐레이터와 함께 11가지 주제별로 따라가보는 역사 여행까지 풍성한 이야기를 준비해두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특별한 하루를 보내보자. Everywhere dressed in gray, did he say